자기야, 나는 나중에 60평대 오션뷰 아파트에 살고 싶다. 자기 꿈이 너무 큰데? 아니, 자기랑 내랑 둘이 같이 보니까 금방 되지 않겠나? 와, 이거. 여기 괜찮다, 그치? 저런 거 볼 때가 좋지요. 아무래도 통장을 합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자기야, 내 왔다. 자기야, 여기 좀 앉아봐. 왜? 우리 이제 서로 통장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통장을 왜? 이제 곧 아기도 가져야 되고 생활비랑 저축이랑 계획도 좀 세워야지. 그리고 당신 60평대 오션뷰 아파트 살고 싶다며. 아, 그렇지. 그런데 왜? 아, 설마 통장 주기 싫어?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이렇게 하자. 우리 어차피 전세 대출금 갚아야 하잖아. 그거랑 저축은 내 월급으로 할게. 생활비는 당신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어떻노? 꼭 그래야 돼? 에이, 이래나 저래나 똑같잖아. 뭐 저축하고 대출금 갚고 생활비 하고 합치면 돈 다 똑같다. 그래. 그럼 저녁은? 아유, 시간이 몇 시인데 회사에서 먹고 왔지. 다행이네. 그럼 뭐 과일이라도. 오, 자기야, 왜 그러노? 그렇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3개월을 빼곤 남편과 줄곧 맞벌이를 하며 살림과 육아를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신혼 초의 약속대로 생활비는 계속 제가 부담했고 남편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뭔가 수상합니다. 이번 주 그렇죠. 금요일까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 같은데. 조 대리님? 네. 네.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까요? 아, 좋죠. 저는 아메리카노. 제가 사올게요. 아, 예. 손을 잡고 있나요? 이야, 큰일 났네요. 여보! 아, 여보. 아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아니라고. 둘이 포옹하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유, 아이, 당신 눈에 뭐가 들어갔는갑다. 아니, 내 이 여자를 왜 안 놓?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여보, 내가 잘못했다. 딱 한 번만, 진짜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봐주라. 어? 내가 당신 뭘 믿고? 그래, 각서 쓸게. 그 바람 안 피운다는 각서. 그거 집에 몇 장이나 있더라? 재산 포기 각서. 그래, 그것도 쓸게. 딱 한 번만 더 봐주라. 어? 진짜 내가 지호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는다. 당신이 말한 재산 포기 각서 공증까지 받아서 써와. 알겠다. 우리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은 다 냈지? 다 냈지. 이 시간에 누구지? 자기야, 왜 내 전화 안 받는데? 소윤씨 집에까지. 자기 요즘 좀 잠잠하나 했더니 그새 또 바람을 피워? 아니다. 아이고. 아이, 뭐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알게 된 사이?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여행 갔다 와놓고 뭐? 바람도 습관이라더니 당신이 딱 그렇네. 아니다, 여보. 오해다, 오해. 오해?
자기 진짜 이럴 거가?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여보. 그때 재산 포기각서 쓴 거랑 다 가지고 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 그건 아니지. 아니, 저축도 내 이름으로 했고 중도금도 다 내가 갚았는데. 이제야 분색 나오네. 그래, 소송해야지 뭐. 그래, 소송하자.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 돈은 내가 지킬 기다. 자,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외도까지 저질렀네요. 아, 최바람 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벼룩에 낯짝이 없네요. 참나. 어쨌든 이 조민정 씨가 지금은 이혼과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10년의 결혼 기간 동안 조민정 씨는 남편 최바람 씨와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생활비는 아내인 조민정 씨가 담당했고 남편은 저축과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외도. 외도를 저지를 때마다 아내에게 들킨 남편 최바람 씨는 재산 포기각서까지 쓰면서 잘못을 빌었지만 외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녀가 집으로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지자 조민정 씨는 결국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을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혼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조민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많이 참으셨습니다. 자, 지금 이혼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남편과 이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은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민사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승패를 가르는 판결이 나지만요. 이혼 사건은 그간 애정을 기반으로 인생을 동업해온 사람들끼리 정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이혼 사건이라고 통칭하지만 이 이혼 소송 중에서는요. 이혼이랑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그다음에 양육비, 면접 교섭 해서 총 6가지의 소송물이 같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다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뭐 재산 분할, 이혼 소송 이런 게 다 별도로 진행된 줄 알았더니 이게 다 한 번에 되는 거네요. 근데 조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이혼은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우리 최바람 씨는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행위, 제3호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종합 선물 세트로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든 하든 무조건 이혼은 됩니다. 네. 자, 일단 이혼은 당연한 일이고요. 위자료는 어떨까요? 지금 남편 최바람 씨 외도가 정말 습관적인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예, 유책 사유는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유책 사유가 더 나가서 위법한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 최바람 씨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간통행위로 인해서 당연히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 조민정 씨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가정의 경우라면 모친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뭐 이 경우 최바람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싫어서 본인이 친권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공동 친권자가 되겠다고 주장을 해도 이런 주장들은 모두 사건 복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배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최바람 씨는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세금 내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맞춰서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양육비 이행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소송이 공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당부드린다면 이혼과 동시에 국민,
군인,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연금 분할 청구권을 꼭 지켜야 되는데요. 네. 이혼 신고와 동시에 연금 분할 청구를 관련 기간에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요, 양육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재산 분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재산 분할의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재산 분할을 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진 사람이 재산을 조금 더 적게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심정적으로는 매우 이해가 되지만 실은 혼인 파탄으로 인한 책임은 위자료로 이미 다 물으신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유책과는 상관없이 그동안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 분할이 진행됩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해 못할 법리는 아닙니다. 네.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이 기여도로 인정이 됩니까? 기여도를 따지려면 일단 재산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은 조민정과 최바람의 각자의 명의로 된 플러스인 적극재산과 마이너스의 소극재산을 각각 정리를 해서 그 명의라는 상관없이 총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중 절반을 서로 가져간다는 식으로 재산 분할의 원칙이 정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가정을 보면요. 조민정 씨는 생활비를 주로 부담을 했고 남편이 저축과 또 대출금을 갚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까? 남편 최바람 씨가 대출금을 잘 갚아오고 저축을 잘 해왔다면 최바람 씨 명의로 뭔가 재산이 있긴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안한 예감으로는 바람 피운 치고 실제로 성실하게 저축을 해온 분을 아직은 잘 못 봤기 때문에 최바람 씨 명의로 남은 재산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조민정 씨가 알뜰살뜰하게 모아온 재산과 그다음에 최바람 씨가 퇴직금 정도로 남아있는 현재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최바람이 모을 수 있었는데 낭비한 재산을 있었다고 치고 없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재산만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남편 명의 재산이라고는 분양받은 저 아파트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조민정 씨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조민정 씨는 10년간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도 키우고 알뜰살뜰 살림도 해가면서 돈을 모았겠죠. 네. 그런데 최바람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펑펑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재산 분할을 5대5로 한다면 조민정 씨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최바람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이때 등장하는 게 재산 포기 각서의 효력입니다. 맞아요. 재산 포기 각서. 그 최바람 씨가 아주 많이 썼습니다. 이 효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혼인 중에 작성한 부부 재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사랑하는 사이였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뭐 목숨도 내준다, 간도 떼준다,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준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했을 건데요. 했죠. 그런 소리들을 실제로 다 이행을 하라고 하면 세상이 정말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 하면야 협의로서의 효력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운 치고 실제로 양심상 재산을 다 포기하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재산 포기 각서도 효력이 없다. 그러면 조민정 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억울한데요, 변호사님. 진짜요? 예. 이때 변호사의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최바람의 재산을 악착같이 찾아내는 겁니다. 재산 명시를 통해서 최바람의 부동산, 동산, 주식, 보험, 예금, 적금을 탈탈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최바람이 갚은 대출이 얼마인지 분양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 재산 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 등을 다 통하면 못 찾아볼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 두 번째는 남편 최바람의 기여도를 낮춰보는 일입니다.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원고가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고 피고가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인데 그중에 생활비로 얼마가 쓰였는지, 그 다음에
최바람이 최근 3년간 카드 내역 같은 걸 밝혀서 그동안 음주가무를 얼마나 즐기고 모텔을 얼마나 들락거렸는지를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민정님이 10% 정도라도 더 재산 분할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드라마 보면서 정말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네요. 네. 너무 공감하지 마십시오. 아, 너무 몰입했나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조민정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조민정님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고 결국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 민정님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여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건대 최바람이 자녀의 부친이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관계는 끝이 나도 어쩔 수 없이 양육공동체로는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정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어거지라도 조금만 떼어내서 최바람에 대한 양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승자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